그날 백구가 처음 짖었을 때 저는 피가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 녀석은 매일같이 묘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누군가를 깨우려는 듯이 아니면 다시 불러내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더 무서웠지요. 시어머니는 고집이 센 분이었습니다. 늘 정갈했고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이는 분이었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제가 시집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분의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살림을 배워야 해. 그 말 한마디가 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참았지요. 섭섭함도 억울함도 자존심도.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집이 조용해야 하는데 백구의 짖는 소리만 커졌습니다. 밤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묘지 쪽 산길 끝에서 희미한 울음이 들려왔어요. 왜 그러는 걸까, 백구야? 그날따라 녀석의 눈빛은 사람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눈, 아니면 묻고 싶어 하는 눈.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묘에 올라갔습니다. 비탈진 언덕 끝, 키 큰 잣나무 아래 묘비 하나. 그 옆에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지요. 그만 가자, 백구야. 이제 어머니는 편히 쉬셔야지. 하지만 백구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코끝으로 흙을 밀어내며 묘비 앞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젖은 흙이 부서지는 소리, 백구의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의 박동. 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그 순간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순종도 슬픔도 아닌 어딘가 절박한 눈빛.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꺼도 묘지의 그림자가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그 사람은 출장 중이었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늘처럼 무심했습니다. 백구가 짖든 말든 그냥 놔둬. 걔는 원래 주인을 그리워하잖아.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미처 다하지 못한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아주머니가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양반 들었어요? 백구가 또 묘지 흙을 팠대. 그게 뭐 어때서요? 글쎄, 어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밑에서 무슨 천조각 같은 걸 봤다던데 피 묻은 것 같았다나요. 그 말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피라니. 시어머니는 조용히 떠났는데 왜 그 밑에 피가 있어야 하지요? 저는 그날 바로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산길은 진흙탕이었고 신발이 자꾸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구는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묘비 앞을 다시 파고 있었어요. 백구야. 제가 다가가자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발 앞에 낡은 천조각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흙에 젖은 그 조각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우.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가 사라진 뒤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지요. 정희야, 그 아이 일은 내 탓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땐 화가 났습니다. 무슨 탓이 어머니한테 있겠어요. 제가 아이를 잘못 지킨 거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손수건과 백구의 눈빛이 마치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엔 묘지 쪽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백구였습니다. 묘비 옆에서 또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흰 털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어요. 그 녀석이 짖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제 알아야 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은 이미 끝났다는 걸요. 그 묘 아래엔 시어머니의 유골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실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백구는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에도 밤에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울음도 없이.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누군가의 표정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 나만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듯이.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집안은 눅눅했고 장독대 옆 고무신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 쪽에선 항상 향 냄새가 났어요. 누가 와서 향을 피우는 걸까? 시골이지만 요즘 그럴 사람도 없을 텐데. 저는 백구를 따라 묘지로 갔습니다. 백구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흙을 긁던 그 발톱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묘비 앞에는 낡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한 밥 한 덩이. 누가 이걸? 제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백구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코끝으로 그릇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 순간 밥 아래에서 흰 천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젖은 천에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지요. 그날 나는 문을 닫았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조각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추위보다 더한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기 전날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그 아이 일은 내 탓이야. 그 말을 왜 했는지 이제야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꿈을 꿨습니다. 어둡고 젖은 산길, 그 위를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노인,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걷는 아이. 그 둘 사이에 백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저를 보며 짖었어요. 그만 가지 마요. 입을 열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땀이었을까요? 아니면 눈물이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묘를 파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방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장롱 위엔 묵은 먼지가 쌓였고 벽에는 지우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산과 집, 그리고 개 한 마리. 백구였습니다. 그림 아래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자마자 편지 봉투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모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편지들이었어요.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아마 내가 읽지 못하겠지. 내가 다시 그 일을 말할 용기가 없거든. 지우는 내게 맡긴 아인데 나는 그날 백구가 왜 그렇게 짖었는지 몰랐다.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간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게 내 죄다. 그날 저녁 백구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비를 잔뜩 맞은 모습이었어요. 몸을 떨며 제 발 앞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머리핀 하나였습니다. 분홍색, 별 모양. 지우가 마지막으로 꽂고 나갔던 그 핀이었습니다. 백구야, 이걸 어디서? 백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치 이제 알겠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죄책감은 그날 아이를 잃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마지막을 직접 봤기 때문이었구나. 백구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묘지에서 떠나지 못했던 거고요.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백구가 울었습니다. 처음엔 짧고 낮게, 그러다 점점 절규처럼 바뀌었습니다. 그 울음이 이상하게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열지 마라, 열지 마라.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 묘지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가 향을 피운 건지 불빛은 잠시 흔들리더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백구의 흰 털이 빛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나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신호, 그날의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경고처럼 그날 닫혔던 문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백구는 매일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마치 내가 다시 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희는 더 이상 백구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묘지 아래 숨겨진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또 하나의 흔적이었다. 백구의 울음은 그날 밤 이후 멎었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고 멈추고 또 긁고. 그건 단순히 나무를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귀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아니라면 그건 내 마음의 소리였겠지요. 닫아버린 기억이 스스로 두드리는 소리.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 양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죠. 백구가 또 어제 새벽에 묘지를 팠다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무덤을 판다.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찾거나 숨기거나 둘 중 하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백구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지, 무엇을 그렇게 파내려 하는지. 비가 내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도. 하늘은 눅눅했고 바람은 산을 넘어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오르는데 흙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백구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묘비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백구야, 이제 말 좀 해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녀석은 눈을 내리깔고 묘비 옆을 앞발로 3번 긁었습니다. 그 자리에 흙더미가 약간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섞인 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몇 번이나 멈추고 싶었지만 백구의 울음이 등 뒤에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됐어, 그만하자. 하지만 그때 손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엔 낡은 손수건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지우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에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나를 지키려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키려 했다니. 무엇을, 누구를?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가운데였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집안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고
딱 그날 지우가 사라진 시각에서 멈춰 있었지요. 어머니 대체 뭘 숨기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백구가 제 발치로 와서 코끝을 제 손등에 갖다 댔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숨결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산길 공사 들어간대요. 내일부터 중장비 들어올 거라는데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곳이 파헤쳐지면 묘 밑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그렇게 절박했던 이유, 무너지는 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아니면 숨은 게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방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백구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묘비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던 그 모습.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날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려다.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제 발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묘비 앞에 도착하자 백구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 그리고 낡은 향 냄새. 그곳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숨으세요. 이제는 제가 열어볼게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고 묘지 쪽에서 백구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보다 기다림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어떤 결심을 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 저는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겁이 나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결심으로 바뀌더군요. 산길은 질퍽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시어머니와 지우가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요. 그날도 두 사람은 백구와 함께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구는 제 앞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속도는 제 걸음에 꼭 맞았습니다. 마치 안내라도 하듯이. 묘지에 다다르자 바람이 멎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묘비 옆 흙더미 위엔 제가 어제 파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손으로 집어드니 녹이 쓴 열쇠 하나. 열쇠에는 희미하게 지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의 물건이 왜 여기에? 그때 백구가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묘비 뒤로 돌아가 작은 돌더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아래에서 낡은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에게 내가 없을 때 열거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엔 단 한 장의 편지. 정희야, 미안하구나. 그날 나는 문을 닫았어. 지우가 나를 부르며 뛰어왔는데 나는 듣지 못했단다. 그 아이가 나를 지키려 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막지 못했어. 백구가 그걸 봤단다. 그래서 그 녀석은 아직 떠나지 못한 거야. 글씨는 흔들렸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비에 젖은 손으로 쓴 듯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수많은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내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백구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그동안 지키려던 건 묘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공포 대신 행동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와 열쇠를 들고 지우가 다니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엔 오래된 서류함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에서 열쇠를 꺼내 들자 녹슨 자물쇠 하나가 딱 맞았습니다. 지우 개인 물품 보관함. 열자마자 편지 여러 장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할머니 자꾸 울어요. 백구가 어젯밤에도 짖었어요. 할머니는 비 오는 날마다 산을 봐요. 그 짧은 문장들이 그날의 전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저는 학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지키려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백구는 그 모든 걸 받고 그 후로 단 하루도 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백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 발치에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엔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마지막 한 줄은 선명했습니다. 정희야, 그 애는 내 품에 있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순간 할머니 품 안에서 잠들었던 겁니다. 지우랑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고요? 그날 이장님이 제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 그런 소릴 어디서 들었어요? 그건 벌 받을 말이에요. 그의 말투엔 연민이 아닌 경계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제 얘기를 하고 있었지요. 지우 엄마가 또 묘를 파봤대. 그 집 걔도 이상해. 밤마다 짖는다잖아. 원래 그런 일엔 손 떼면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두는 거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제 등을 베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손님이 없었고 장 보러 나가면 인사 대신 피하는 눈빛만 마주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묘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묘비 대신 마을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듯이. 하루는 산에서 내려오던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양반, 그게 좀 조심해요. 오늘 낮에도 산길에서 애들한테 으르렁댔다던데. 백구가요? 그럴 리 없어요. 아니, 내가 봤다니까.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구가 변했다는 건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백구가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털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묘지 쪽에서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을 꺼내 백구를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 말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눈엔 슬픔이 아닌 경고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백구가 제 옆에 있던 상자 시어머니의 편지를 입으로 물고 나갔습니다. 백구야, 그거 나. 비가 쏟아졌고 저는 맨발로 따라 뛰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멈췄을 때 백구는 이미 묘비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묘비 옆에는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정혜 씨야말로 여기서 뭐라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불안하게 하지 말아요. 그 무덤은 이미 정해진 자리에 묻힌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자리는 원래 어머니 자리가 아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말없이 백구를 노려봤습니다. 그 개가 왜 그 자리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엔 아무도 몰라야 할 게 있으니까.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묘비 앞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미친 개 잡아 없애야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고 백구는 제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분노 때문일까요? 다음 날 마을 회관벽에 종이가 붙었습니다. 위험한 게 출몰주의. 백구 포획 예정. 사람들은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내 앞에서 백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와 백구를 함께 버린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면 백구가 울었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슬프게. 하지만 이제 그 울음은 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향해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백구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녀석은 단 하나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또다시 묻히지 않게. 며칠 후 누군가 제 문 앞에 흙 묻은 쪽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만 파요. 사는 입이 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쥔 채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안에 그날의 진실을 묻어버린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백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이장이 포획팀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근처서 그게 보면 바로 신고해요. 위험한 게라니까. 사람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백구는 그렇게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녀석은 약속을 지키는 개였으니까요. 밤마다 창문을 열면 묘지 쪽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진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아이가 제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백구 봤어요. 산 밑에 새 무덤 앞에서요. 새 무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산길로 올랐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흙은 질척했고 공기엔 썩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 말대로 묘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흙무더기가 하나 솟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그 녀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묘비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날 나도 따라가려 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삽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지켜봐. 이번엔 내가 끝까지 볼게. 흙을 퍼내자 흙냄새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2개의 유골함 그리고 붉게 바랜 리본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본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와 함께. 그 글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했는데 그분은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품고 함께 떠난 거였습니다. 세상이 오해한 그 죄는 사실 사랑이었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그만둬요. 그걸 세상에 알리면 이 마을 다 망가져요. 이장님은 알고 있었죠. 난 어쩔 수 없었소. 그 자리는 원래 마을 묘터가 아니었어.
그날 산사태로 시체가 둘이나 나왔는데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묻었소.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요? 살리진 못했지만 마을은 살렸잖소. 그 순간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친 게 또. 하지만 백구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이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거짓을 꿰뚫는 눈빛. 이장님, 어머니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이를 구하려다 같이 묻히신 거예요. 그걸 감춘 게 진짜 죄예요. 이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소. 편하면 뭐합니까? 그 편안함 덕에 한 사람의 사랑이 죄로 불렸는데 그 말이 끝나자 백구가 짖었습니다. 단 한 번, 짧고 깊게.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산사태 희생자 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와. 사진 속엔 하얀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기자들은 기적의 개라 불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약속의 완성이었음을. 그날 이후 백구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떠들었죠. 그게 복수 다하고 떠난 거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을 묻었던 자리에 다시 평화를 묻고 간 것이었습니다. 산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백구가 사라지고 이장은 마을을 떠났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묘지 쪽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희미한 흙 냄새가 따라왔어요. 그건 단순한 흙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기억을 데리고 오는 냄새였습니다. 며칠째 그런 냄새가 계속됐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백구의 울음이 귓가에서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열지 마라. 아니, 그건 어쩌면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창밖에 무언가 흰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문득 백구 생각이 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돌아왔다는 걸요.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묘비 앞에는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백구의 발자국이었어요. 그 옆엔 작은 구멍이 하나 파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묘비 밑쪽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작은 금속통이었습니다. 손으로 꺼내니 거칠게 묻은 흙 사이로 붉은 천조각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부탁이 있다. 지우를 원망하지 마라. 그 아이는 나를 구하려다 간 것이다. 백구는 그걸 봤다. 그래서 그 녀석이 너를 이 자리로 데려온 거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내주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렀습니다. 새벽빛이 흙 위로 스며들었고 묘비 아래엔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흙더미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그 녀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털은 젖어 있었고 몸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백구는 고개를 숙이며 묘비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이제 할 일을 다 끝냈다는 듯이. 며칠 후 백구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귀신도 떠났나 보네 하며 웃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녀석은 떠난 게 아니라 돌아간 것이라는 걸요.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감정도, 후회도, 진실도. 하지만 백구는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진심은 남는다고. 그날 이후 저는 매년 봄이면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 빈자리엔 항상 작은 사료 한 그릇을 놓아둡니다. 그건 백구의 자리입니다. 어느 해 봄 묘지 아래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하얀 털, 갈색 귀, 그리고 낯익은 눈빛. 그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의 피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약속을 지켰구나. 새 생명의 숨결이 제 품에 닿았을 때 그제야 모든 게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묘지 앞 풀잎은 어느새 새순이 돋았고 그 아래에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마치 백구의 시간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향을 피울 때마다 흙냄새 대신 봄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잘 있지요? 입술이 떨렸지만 이젠 울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백구 곁에서 오래전부터 평화를 누리고 있을 테니까요. 묘비 위에 새긴 글귀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걔는 그걸 기억한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를 건넵니다. 정희 씨, 꽃길 예쁘네요. 네, 백구가 있던 자리예요. 그 말을 하며 웃을 수 있게 된 건 아마 그 녀석이 제 마음을 대신 정리해준 덕이겠지요. 며칠 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학교 운동장에서 한 아이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하얀 털, 까만 눈, 그리고 익숙한 눈빛. 그 녀석은 제 앞에 오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이 강아지 이름 백구라고 지었어요. 그래, 누가 지어줬니? 몰라요. 그냥 그렇게 불러야 할 것 같았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은 있는 법을 가르치지만 사랑은 기억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와 지우의 머리핀, 그리고 열쇠. 이제는 그것들이 제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다시 묘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흙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고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묘비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머니. 그리움은 남기되 슬픔은 묻을게요. 그게 당신이 원하셨던 평안이지요? 묘비 옆 풀숲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백구가 다녀간 걸까요? 어쩐지 그날따라 향 냄새보다 흙 냄새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 별 아래 하얀 강아지가 제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도 어머니처럼 고집이 세구나.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젠 혼자가 아니잖아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눈이 녹고 강이 흐르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백구가 남긴 침묵과 향기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본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랑은 깨의 눈을 통해 다시 세상에 돌아옵니다. 그날 묘비 옆에 국화를 하나 놓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